솔직히 이 얘기 꺼내기 좀 쑥스럽지만 진짜 중요한 거야. 좋은 남자, 착한 남자, 늘 최선을 다하는 남자. 근데 왜 여자는 늘 넌 좋은데 라며 떠나갈까? 진짜 열심히 연락하고 배려하고 다 잘해줬는데 결국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그 기분 알지? 머리띵하지 않아? 나도 그랬어. 매일 밤 잘 잤냐 물어보고 감기 걸리면 약 사다 주고 진심 다해 노력했지. 근데 돌아오는 건 고마워 한마디, 그리고 텅 빈 대화. 심장이 안 뛰는 느낌, 그거 뭔지 알지? 한국 남자들, 특히 열심히 사는 우리 이런 일 많잖아. 왜냐?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예측 가능한 것엔 설렘을 못 느껴. 여자들은 특히 그래. 말로는 편한 남자 좋아. 하지만 사실은 미스터리한 매력, 그 알 수 없는 떨림에 끌려. 내가 그걸 몰랐던 때 진짜 답답했어. 친구랑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털어놨지. 야, 나 진짜 뭐가 잘못된 거냐?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뭐 빠지는 거 없잖아. 그때 친구가 던진 한마디, 너무 잘해서 문제야.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더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어. 늘 똑같은 연락, 똑같은 행동.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지루함이었던 거야. 연애에서 매력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야. 그걸 깨닫고 나도 변하기 시작했어. 혹시 너도 좋은 남자 딱지만 붙고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 네가 몰랐던 심리의 비밀 알려줄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예전엔 연애가 뭔지 몰랐어. 진심으로 잘해주면 언젠간 여자가 내 마음 알아줄 거라 믿었지. 그래서 뭐 했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 보내고 퇴근하면 잘 들어갔어? 물어보고 그녀가 감기 걸렸다 하면 약국 달려가서 약 사다 줬어.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 고마워 한마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뭔가 공허했어. 연결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주고받는 대답 같았지.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 많잖아. 카톡 알림 뜨면 바로 답장하고 상대방 기분 맞추려고 애쓰고.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너무 뻔한 패턴의 지루함을 느끼거든.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연락하고 늘 똑같은 말투로 배려하면 그건 설렘을 주기보단 그냥 익숙한 루틴이 돼. 예를 들어 매번 데이트 끝나고 오늘 진짜 좋았어 라고 보내는 거. 처음엔 좋아도 몇 번 반복되면 그냥 뉴스처럼 들리는 거야. 오늘 서울 날씨 맑음 같은 느낌? 그래서 궁금해지더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가 다 퍼줘도 그녀의 마음은 안 움직이는 걸까? 그러다 깨달은 거야. 내가 너무 쉽게 다 보여줬어. 내 감정, 내 생각, 심지어 내 하루까지 전부. 그게 그녀한테는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는 상태를 만든 거지. 혹시 너도 이런 적 있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친 첫 번째 실수야. 그러다 어느 날 친구랑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얘기를 털어놨지. 야, 나 진짜 뭐가 문제냐?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냐? 성실하고 연락 잘하고 배려도 하고 뭐 빠지는 게 있냐? 진짜 답답한 마음에 쏟아냈어. 그때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 너무 잘해서 문제야. 뭐야 이게? 순간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졌지. 소주잔 들다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 너무 잘해서 문제라고? 처음엔 터무니없게 들렸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맞는 말 같았지. 내가 너무 예측 가능했어. 늘 똑같은 시간에 연락하고 그녀 말에 무조건 맞춰주고 심지어 내 감정까지 다 까놓고 보여줬지.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자주 빠져. 착하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 알지?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뻔한 것엔 쉽게 질려.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친구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불을 켰어. 내가 그녀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내 시간, 내 관심, 내 마음까지 전부. 그게 오히려 그녀를 심심하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 매번 데이트 끝나고 바로 오늘 어땠어? 물어보는 거, 그건 진심이지만 그녀 입장에선 또 시작이네 하는 느낌이었을 거야. 그 순간 깨달았지. 내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편한 남자가 됐다는 걸. 혹시 너도 그런 적 있지? 모든 걸 다 퍼줬는데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식어가는 느낌.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친 매력의 핵심이야. 내가 깨달은 건 이거야. 너무 예측 가능하면 안 돼.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카톡 보내고
데이트 때마다 비슷한 말투로 너 오늘 예쁘다 이러고 늘 그녀 말에 맞춰주면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지루함으로 변해. 원본 스크립트에서도 말했듯 여자들은 말로는 편한 사람 좋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뛰는 그 무언가를 찾아. 심리학적으로 도파민은 새로움과 호기심에서 나와.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성실한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 치킨집에서 똑같은 데이트를 반복하면 그녀는 점점 또 치킨이야? 하면서 흥미를 잃어. 내가 예전에 그랬지. 그녀가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데이트하고 늘 똑같이 연락했어. 근데 그게 그녀한테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일기장 같았던 거야. 오늘도 어제랑 똑같네 하는 느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연애에서 매력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야. 그녀가 나를 보고 설렐 때는 내가 뭔가 예상 못한 행동을 했을 때야. 예를 들어 평소엔 늘 바로 답장하던 내가 갑자기 하루 늦게 답했을 때 그녀가 먼저 뭐해? 라고 물어본 적 있지.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했어. 왜? 그녀가 나한테 호기심을 느낀 거야.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의 매력이 바로 이거야.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에 끌려.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면 그녀는 더 궁금할 게 없어져. 근데 살짝 여지를 남기면 그게 바로 감정의 불꽃을 만드는 거야. 혹시 너도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그녀와 대화하고 있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주는 안정감일까? 아니면 가슴 뛰는 그 순간일까? 그 깨달음 이후로 나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 예전엔 하루 종일 카톡 붙잡고 그녀 메시지 오자마자 초스피드로 답장했지. 근데 그게 오히려 그녀를 멀어지게 했던 거야. 그래서 연락 패턴을 바꿨어. 매일 붙어있던 카톡 좀 뜸하게 했지.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뭐해? 라고 물으면 예전 같았으면 바로 나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고 있어 이러면서 장문 답장 보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몇 시간 뒤에 바빠서 정신없네. 너는 뭐해? 정도로만 답해. 한국에선 카톡이 연애의 중심이나 다름없잖아. 다들 알림 뜨자마자 답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심리학적으로 즉각적인 답장은 호감을 주기보단 예측 가능함을 보여줘.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백을 뒀어. 하루 정도 답장 안 하고 내 삶에 집중했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녀 반응이 달라지더라. 예전엔 내가 먼저 물어봐야 대답하던 애가 갑자기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라며 먼저 연락 온 거야. 처음엔 어리둥절했지. 뭐야 이게 왜? 근데 그 순간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보상 효과야. 가끔씩만 반응하면 상대가 더 궁금해하고 몰입하게 돼. 한국식 밀당 오해는 피하려고 했어. 일부러 게임하든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루틴을 지켰을 뿐이야.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내 할 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 거지. 그랬더니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 혹시 너도 늘 먼저 연락하고 그녀 답장 기다리며 조바심 내고 있지? 그럼 한번 시도해봐. 연락 속도를 늦추고 네 삶에 집중해봐. 그녀가 갑자기 먼저 연락 오는 그 쾌감 느껴봐. 연락 패턴을 바꾸고 나서 알게 됐어.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예전엔 그녀가 궁금해할까봐 내 생각, 내 하루, 심지어 내 기분까지 다 털어놨지.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렸어. 원본에서도 말했듯 나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그녀가 무슨 생각해? 라고 물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 있었어 라며 주저리 다 말했지. 근데 이제는 그냥 살짝 웃으면서 뭐 그냥 이것저것 이라고 넘겨. 그러면 그녀가 오히려 더 궁금해하더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도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면 그 순간 그녀 눈빛이 달라져. 한국에서 소개팅 문화 알지? 처음 만났을 때 자기소개서 쓰듯 자기 얘기 다 까발리는 남자들 많아. 근데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모호함에 끌려. 인지적 폐쇄 욕구라는 게 있어. 다 알면 호기심이 꺼지지만 살짝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거든.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정신없네 라고만 툭 던졌을 때 그녀가 뭘 그렇게 바빠? 라며 파고들더라. 그때 다 말하지 않고 뭐 좀 복잡한 일들? 이라고만 했지. 그랬더니 다음 데이트 때 그녀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더라. 그게 바로 여지의 힘이다. 내가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녀가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야. 이건 밀당이 아니야. 그냥 내 중심을 잡고 내 이야기를 함부로 다 풀지 않는 거지. 혹시 너도 데이트 때 너무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약간의 여백을 남겨봐. 그녀가 너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매력의 시작이야. 이 모든 걸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연애에서 중요한 건 내가 선택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엔 내 모든 중심이 그녀였어. 그녀가 좋아할까? 그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에 휘둘렸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날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어.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에게 끌려.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착하면 다 될 거야. 믿으며 자란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늘 좋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다 보니 정작 내 삶은 뒷전이 돼. 예를 들어 그녀가 주말에 뭐해? 라고 물으면 예전 같았으면 내 스케줄 다 비우고 너랑 시간 보내고 싶지?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달라. 토요일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바빠. 일요일엔 좀 여유 있네. 너는 뭐해? 이렇게 말하지.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내 삶을 중심에 두는 거야.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게 진짜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날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좋아해야 해. 내가 내 시간, 내 목표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녀도 날 더 소중히 여기더라. 예를 들어 내가 운동하러 간다고 하고 약속을 늦췄을 때 그녀가 너 운동 진짜 열심히 하네 라며 오히려 존중하더라. 그게 바로 선택하는 남자의 에너지야. 착한 남자가 아니라 자기 삶이 단단한 남자. 혹시 너도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너를 먼저 선택해. 네 삶을 중심에 두고 그녀가 그 세계에 들어오게 만들어. 그게 진짜 끌림의 시작이야. 그렇게 연락도 줄이고 내 중심을 잡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 매력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오는 거야. 원본에서도 언급했듯 예전에 소개팅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털어놨던 적이 있지. 상대가 관심 보이니까 나도 신나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최근 고민은 뭔지, 심지어 전 여친 얘기까지 다 꺼냈어. 그땐 그게 솔직함이고 진정성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결과는 그녀 눈빛이 점점 흐려지더라. 처음엔 반짝이던 관심이 대화 끝날 때쯤엔 그냥 예의상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지. 나중엔 연락도 뜸해졌고. 왜 그랬을까?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모든 걸 다 알면 호기심이 사라져. 한국식 소개팅에서 흔히 하는 실수야. 첫 만남에서 자기소개서 쓰듯 다 까발리면 상대는 더 궁금할 게 없어져. 그때 깨달았어. 매력적인 남자는 다 보여주지 않아. 예를 들어 요즘은 그녀가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뭐 좀 바빠서 정신없네 라고만 툭 던져. 그러면 그녀가 뭘 그렇게 바빠? 라며 파고들지. 그때도 다 말하지 않고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해 줄게 라며 웃어. 그 순간 그녀가 날 더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 보여. 이게 바로 존재감의 힘이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내 자리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거. 한국 드라마에서도 보면 말 많은 캐릭터보다 묵묵히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는 남주가 더 기억에 남잖아. 심리학에선 미스터리 효과라고 불러. 약간의 모호함이 상대의 상상력을 자극해. 혹시 너도 데이트에서 너무 많은 걸 말로 풀어내고 있지? 그럼 한번 멈춰봐. 침묵 속에서 네 존재감을 보여줘. 그게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진짜 비결이야. 여지를 남기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됐어.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에 나는 그녀가 궁금해하면 바로 다 대답했지. 요즘 고민 있어? 라고 물으면 아, 회사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라며 장황하게 털어놨어. 근데 그게 오히려 그녀를 멀어지게 했어. 이제는 다르게 해. 예를 들어 그녀가 너 오늘 좀 조용한데? 라고 하면 그냥 살짝 웃으면서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있었지? 라고만 말해. 그러면 그녀가 무슨 생각? 이라며 더 파고들어. 그때도 다 말하지 않고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볼까? 라고 넘겨. 이게 바로 여지의 기술이야. 한국에선 특히 카톡 대화에서 다들 빠르게 답장하고 다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알 수 없는 부분에 더 끌려. 감정적 투자라는 개념이 있어. 그녀가 내 얘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할수록 나한테 더 몰입하게 돼. 예를 들어 한 번은 데이트 중에 그녀가 너 요즘 무슨 책 읽어? 라고 물었어. 예전 같았으면 읽은 책 줄줄 읊었겠지. 근데 그날은 좀 재밌는 책 읽고 있는데 너도 좋아할 만한 거야. 다음에 얘기해줄게 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녀가 계속 그 책 얘기를 꺼내더라. 그 순간 그녀가 내 세계에 한 발짝 다가온 거야. 이건 밀당이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를 함부로 다 풀지 않는 거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말수적은 남주가 여주를 더 궁금하게 만들잖아. 그게 바로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이야. 혹시 너도 그녀 질문에 너무 빨리, 너무 자세히 대답하고 있지? 그럼 한번 시도해봐. 약간의 여백을 남겨. 그녀가 너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열쇠야.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면 그녀의 상상력이 멈춘다는 걸 알게 됐어.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에 나는 데이트에서 내 하루, 내 생각, 심지어 내 약점까지 다 까놓고 말했지. 그땐 그게 진심이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죽였던 거야.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모르는 부분에 끌려. 미완성 정보 효과라고 하던데 다 알면 더 궁금할 게 없어져. 한국 드라마에서 생각해봐. 말 많은 조연보다 속을 잘 안 드러내는 남주가 더 기억에 남잖아. 예를 들어 예전에 소개팅에서 그녀가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라고 진지하게 답했어. 그랬더니 그녀가 그냥 고개 끄덕이고 화제가 끝났지. 근데 나중에 바꿔봤어. 비슷한 질문에 꿈? 좀 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아직 다 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지. 그랬더니 그녀가 뭔데 궁금하네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라. 그 순간 그녀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녀가 나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심지어 친구한테 쟤 뭔 생각하는 걸까? 라고 물어볼지도 몰라. 이게 바로 끌림의 시작이야.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모든 걸 다 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상상할 여지가 없어. 근데 살짝 모호하게 진심은 담아서 여지를 남기면 그게 그녀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 혹시 너도 데이트에서 너무 빨리 모든 걸 털어놓고 있지? 그럼 한번 멈춰봐. 그녀가 너를 상상하게 만들어. 그 상상이 바로 그녀를 네게 빠지게 하는 비결이야. 내가 진짜 깨달은 건 매력은 중심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거야.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에 나는 그녀가 살짝 툴툴대거나 장난으로 까칠하게 말하면 바로 당황했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분위기 풀려고 억지로 웃거나 미안, 내가 좀 심했지라며 수습하려 했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날 작게 만들었어.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경계가 있는 사람에게 더 끌려.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착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그녀가 너 오늘 좀 늦었네라며 장난스럽게 타박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아 진짜 미안 길이 막혀서 라며 변명했겠지. 근데 이제는 다르게 좀 바빠서 정신없었네. 근데 너도 오늘 좀 예쁘게 늦은 거 아냐? 라며 가볍게 웃으면서 받아쳐. 그 순간 그녀가 멈칫하며 웃더라. 그 눈빛 알지? 이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네 하는 표정. 이게 바로 경계의 힘이야. 내가 내 기준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녀가 오히려 날 더 존중하더라. 심리학에선 대조 효과라고 해. 네가 무조건 맞춰주지 않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경계를 세우면 그녀는 너를 쉽게 넘을 수 없는 사람으로 봐. 예를 들어 그녀가 갑자기 주말 약속 바꾸자고 했을 때 이번 주말은 내 일정이 있어서 어려운데 다음 주는 어때? 라고 차분히 말하면 그녀가 아 바빠? 라며 호기심을 보이더라. 이건 밀당이 아니야.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거야. 혹시 너도 그녀 말에 너무 끌려다니고 있지? 그럼 한번 시도해봐. 단호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네 경계를 세워봐. 그게 그녀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는 순간이야. 중심을 지키다 보니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더 깨달았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야. 원본에서도 얘기했듯 예전에 나는 그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했어. 그녀가 주말에 여기 가자 하면 내 계획이 있어도 오케이 좋아 하면서 맞췄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날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어.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에게 끌려.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좋은 남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를 들어 친구가 소개팅 제안했는데 그날 진짜 혼자 책 읽으며 쉬고 싶었던 적이 있어. 예전 같았으면 기회 놓칠까봐 억지로 나갔을 거야. 근데 그날은 단호히 말했지. 오늘은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야.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오, 너 좀 달라졌다 하더라. 그 순간 느꼈어. 내 아니오가 누군가에겐 존중으로 보인다는 걸.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그녀가 갑자기
오늘 밤에 통화할까? 했을 때 내가 바빠서 힘들면 오늘은 좀 정신없네. 내일 저녁엔 시간 낼 수 있어. 라고 차분히 말해. 그러면 그녀가 바빠? 무슨 일? 하며 호기심을 보이더라.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야.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 한국 문화에선 특히 남자가 예스맨이 되기 쉬워. 상대 기분 맞추려고 내 욕구를 자꾸 억누르지. 근데 심리학적으로 자기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신뢰를 줘. 그녀가 날 더 궁금해하고 내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하게 돼. 혹시 너도 늘 그래 좋아만 하고 있지? 그럼 한번 용기 내서 아니요 라고 말해봐. 네 삶을 우선시하는 그 순간 그녀가 너를 다르게 볼 거야. 내가 중심을 잡고 아니오를 말하면서 깨달은 건 예측 불가능함이 설렘을 만든다는 거야.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에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연락하고 데이트에서도 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어. 그건 그녀에게 안정감이 아니라 루틴을 준 거야. 심리학적으로 도파민은 새로움과 불확실성에서 터져. 한국 드라마 생각해봐. 늘 뻔한 대사 치는 남주보다 가끔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여주를 당황하게 만드는 남주가 더 기억에 남잖아. 예를 들어 예전엔 데이트 끝나고 바로 오늘 재밌었어 라며 카톡 보냈지. 근데 이제는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어제 진짜 재밌었네 너는 어땠어? 라고 보내. 그 하루 동안 그녀는 얘 왜 바로 연락 안 했지? 하면서 궁금해하더라. 그게 바로 설렘의 씨앗이야. 한국에선 특히 연애 초반에 빠르게 친밀해지려는 경향 있지. 카톡 몇 번 주고받으면 바로 우리 사귀는 거지 하는 식. 근데 그건 오히려 감정을 빨리 소모해. 한 번은 내가 바빠서 하루 종일 연락 못했던 날 그녀가 먼저 어제 뭐 했어? 라며 연락 왔어. 그때 느꼈지. 내가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주니까 그녀가 더 몰입하는 거야. 이건 일부러 연락 끊는 밀당이 아니야. 그냥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리듬이야. 음악 비유로 설명하자면 하이라이트 직전의 그 정적, 그 긴장감이 노래를 더 강렬하게 만들잖아. 연애도 그래. 내가 늘 뻔하지 않고 가끔 그녀 예상을 벗어나면 그게 그녀 마음을 계속 흔들어. 혹시 너도 매번 똑같은 대화, 똑같은 반응 반복하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약간의 불확실성을 줘봐. 그게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비결이야. 예측 불가능함이 설렘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 원본에서도 말했듯 여자는 쉽게 얻어지는 것보다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가치를 둬.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것에 애착을 느끼거든. 이걸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해.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모든 걸 다 퍼주려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를 들어 예전에 나는 그녀가 주말에 시간 돼? 라고 물으면 바로 당연히 돼 하면서 달려갔지. 근데 이제는 다르게 이번 주말은 좀 바빠. 다음 주엔 시간 낼 수 있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말하면 그녀가 뭐가 바빠? 라며 호기심을 보이더라. 그 순간 그녀는 내 시간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게 돼. 한 번은 그녀가 데이트 약속을 갑자기 바꾸자고 했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오케이 했겠지만 그날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렵네. 다른 날 어때? 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녀가 그럼 내가 맞춰볼게 라며 스케줄 조정하더라. 그게 바로 감정적 투자의 힘이다. 한국 연애 문화에서 특히 카톡으로 빠르게 친밀해지려는 경향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 쉽게 다 주곤 해. 근데 그건 공짜 선물 같아. 처음엔 좋아해도 금방 잊혀. 반면 그녀가 내 관심을 얻으려 노력하면 그게 그녀 마음에 더 깊이 박혀. 이건 조작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으니까 그녀도 나를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거야. 혹시 너도 그녀 말에 무조건 맞추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네 시간과 관심을 쉽게 주지 말고 그녀가 조금 노력하게 해봐. 그게 그녀를 더 깊게 끌리게 만드는 비결이야. 그녀가 노력하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됐어. 원본에서도 말했듯 진짜 매력은 단순히 그녀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도전과 성취를 통해 더 깊은 연결을 느껴.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전엔 내가 그녀를 위해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다 바쳤지. 그녀가 원하는 곳 가고 원하는 시간에 맞추고. 근데 그건 그녀에게 편함만 줬을 뿐 진짜 가치는 주지 못했어. 이제는 달라. 예를 들어 그녀가 주말에 넷플릭스나 볼까? 했을 때 그거도 좋지만 이번 주말엔 내가 등산 가려고 같이 갈래? 라고 제안해. 그녀가 처음엔 등산?
귀찮아라고 해도 막상 같이 가면 새로운 경험에 눈이 반짝이더라.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해 진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적 성장에서 온다고.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니까 그녀도 그 에너지에 끌려들어 한 번은 내가 새로 배운 요리 레시피로 밥을 해줬어. 그녀가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하며 감탄하더라. 그 순간 내가 그냥 좋은 남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지. 한국 연애 문화에선 남자가 다 맞춰주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진짜 매력은 그녀가 내 세계에 들어와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느낌을 줄 때 생겨. 내가 나를 키우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그녀도 자연스럽게 그 여정에 동참하고 싶어해. 혹시 너도 그녀를 위해 너무 희생하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그녀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길이야. 성장을 통해 가치를 주는 과정에서 내가 제일 크게 깨달은 건 감정적 독립성이야.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에 나는 그녀 반응에 목매였어. 그녀가 답장 늦으면 불안하고 웃어주면 기뻐하고 그야말로 감정 롤러코스터였지. 근데 그건 나를 작게 만들었어. 이제는 달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으니까 그녀의 반응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학적으로 감정적 독립성은 자존감의 핵심이야.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그녀가 날 좋아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빠서 하루 종일 연락 못했던 날이 있었어. 예전 같았으면 혹시 화났나 하며 불안해했을 거야. 근데 그날은 그냥 내일에 집중했지. 다음날 그녀가 먼저 어제 뭐 했어? 라며 연락 왔을 때 묘한 쾌감이 들더라. 내가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녀가 내 세계에 관심을 보이는 거야.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게 진짜 자유라고.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좀 심심해라고 했을 때 예전엔 바로 어디 갈까 하며 달려갔겠지. 근데 이제는 나도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네. 심심할 때 너 뭐해? 라고 물으며 내 페이스를 유지해. 그러면 그녀가 내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더라. 이건 무심한 척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먼저 채우고 충만한 상태로 그녀를 만나는 거야. 한국 연애 문화에선 남자가 늘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내가 내 중심을 지키니까 그녀도 자연스럽게 내 세계로 들어오더라. 혹시 너도 그녀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네 감정을 먼저 다스려. 그게 그녀를 진짜로 끌어들이는 힘이야. 감정적 독립성을 찾으면서 나는 매력의 본질이 뭔지 깨달았어. 원본에서도 강조했듯 매력은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깊이와 여백에서 나와. 예전에 나는 모든 걸 말로 풀어놨지. 내 생각, 내 감정, 심지어 내 약점까지. 그게 진심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죽였어. 이제는 달라. 예를 들어 그녀가 너 요즘 뭐에 빠졌어? 라고 물으면 좀 재밌는 거에 푹 빠졌지. 나중에 보여줄게라며 살짝 웃어. 그럼 그녀가 뭔데 궁금해? 하며 눈을 반짝이더라.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미완성된 이야기에 끌려. 이걸 제이가니크 효과라고 해. 다 보여주면 상상이 멈추지만 여백을 남기면 그녀가 내 세계를 더 탐험하고 싶어해.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말수 적고 눈빛 깊은 남주가 여주 마음을 사로잡잖아. 그게 바로 깊이야. 예를 들어 한 번은 데이트 중에 그녀가 너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삶이 좀 신기하다고 느꼈어 라고만 했지. 더 묻자마자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라고 넘겼어. 그랬더니 그녀가 며칠 뒤 다시 그 얘기를 꺼내더라. 내가 다 말하지 않으니까 그녀가 내 안의 깊이를 상상하기 시작한 거야. 한국 문화에선 특히 남자가 솔직함을 과시하듯 다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진짜 매력은 조용한 존재감에서 나와.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고 내 가치를 지키니까 그녀가 자연스럽게 내 세계에 끌려들어. 혹시 너도 모든 걸 말로 설명하려 하고 있지? 그럼 한번 멈춰봐. 깊이 있는 침묵과 여백을 남겨. 그게 그녀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비결이야. 깊이와 여백의 힘을 깨닫기까지 나는 수많은 실수를 했어.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에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게 진심이라 믿었지. 하루에 10번씩 카톡 보내고 대화에 침묵이 생기면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했어. 심지어 내 하루, 내 고민까지 다 털어놨지. 처음엔 그녀가 너 진짜 솔직하다라며 좋아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지더라. 그때는 몰랐어. 그냥 안 맞는 건가 했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빨리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야.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예측 가능한 것에 쉽게 지루함을 느껴.
한국 연애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야. 첫 데이트에서 자기소개서 쓰듯 다 까놓는 남자들 많잖아. 그게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죽이는 거였어. 그러다 우연히 스토아 철학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게 진짜 매력이라고. 그래서 바꿔봤어.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예전엔 회사 갔다가 친구랑 밥 먹고 하며 다 말했지. 근데 이제는 좀 바빠서 정신없었네. 너는? 일하며 가볍게 넘겨. 처음엔 불안했어. 이렇게 하면 관심 끊기는 거 아니야? 싶었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먼저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라며 다가오더라. 그때 알았어. 내가 내 중심을 잡고 함부로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녀가 더 궁금해하는 거야. 이건 밀당이 아니라 선택적 솔직함이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녀도 날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 혹시 너도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있지? 그럼 한번 바꿔봐. 네 이야기를 천천히 조금씩 보여줘. 그게 그녀를 네 세계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야. 이 모든 여정을 지나면서 나는 연애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꿨어. 원본에서도 말했듯 예전엔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 모든 걸 다 퍼줬지. 그녀가 내 우주의 중심이었고 그녀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어.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심리학적으로 진정한 끌림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삶을 단단히 지킬 때 생겨. 한국 남자들, 특히 우리처럼 좋은 남자로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기 쉬워. 예를 들어 예전엔 그녀가 오늘 좀 바빠? 라고 물으면 바로 아니 너랑 있으려고 시간 비웠지 라고 했지. 근데 이제는 오늘 좀 정신없네. 근데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 냈어 라고 해. 이 작은 차이가 그녀가 날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더라.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해. 내적 평온을 유지하며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게 진짜 힘이라고. 내가 내 루틴을 지키고 내 가치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녀도 내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했어.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이나 독서로 바쁜 날 그녀가 오늘 좀 늦게 답했네 라고 해도 응, 나 좀 집중하느라 너 오늘 어땠어? 라고 자연스럽게 넘기지. 그러면 그녀가 오히려 내 삶에 호기심을 보여. 이건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야.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사는 방식이야.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니까 그녀도 날 존중하더라. 혹시 너도 그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지? 그럼 이제 바꿔봐. 네 삶을 먼저 채워. 네 중심을 잡아. 그게 그녀가 너를 진짜로 원하게 만드는 비결이야. 그리고 그게 사랑의 진짜 시작점이야.